신규 고래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세 번째 이익 실현 물결이 터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어 시황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간밤에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와 코인 시장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투자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25%에서 35%로 크게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새로운 관세율은 오는 8월 7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관세 협정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는 이 기간 동안 기존 25%의 관세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고요. 90일 이내로 재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모든 분야가 약세를 보인 건 아니었죠. 기술주들은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술주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했던 게 잘 작용이 됐고요. 다시 관세로 넘어와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같은 경우는 좀 진전이 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 양국 간의 무역 합의가 매우 임박했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죠. 이렇게 호실적과 관세 이슈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단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지표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죠.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소비와 소득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년 대비는 2.8%의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시장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6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로 증가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 지출도 같은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특히 서비스 부문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하고요. 하지만 물가 상승 속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는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고용시장 상황이겠죠. 간밤 고용지표는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견고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미시간주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긍정적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 켄터키주에서는 제조업 해고가 늘어나면서 실업 청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견고한 고용시장은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연준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의 SNS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동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멍청하고 정치적이며 총체적인 실패자다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는 최근 한국이나 유럽연합 또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자평하면서도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연준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앞으로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월의 약세, 인플레이션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간밤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PCE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진 부분이
간밤 코인 시장에도 가격 약세로 좀 작용이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72로 아직도 탐욕 단계이긴 하지만 전날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암호화폐를 국가 경제지표에 반영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 국민 계정 체계 이 SNA를 개정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를 GDP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SNA는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측정을 때 쓰는 기준을 의미를 하죠. 이걸 IMF나 UN, 세계은행, EU, OECD 등 다양한 기관과 국가에서 무려 16년 만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비생산적,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국가 자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될 텐데요. 전력 소비만 해도 아르헨티나급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도입이 된다면 시장에는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이 기준을 활용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소식도 시장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될 만한 굿 뉴스입니다.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과거 비트코인을 튤립 광풍에 비유했었던 사람이었죠. 다이먼은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비판론자였는데 이제는 고객의 수요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미 JP모건은 디지털 자산 분야 확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도 맺은 상황입니다. 또 체이스 신용카드로 코인베이스에서 직접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수 있고 리워드 포인트를 USDC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JP모건은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이제 진짜 전통금융이 크립토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기업 중에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2분기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99억 달러,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에서는 무려 42억 달러의 추가 자금 도달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 매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만 개 비트코인 이상을 매입을 했는데 총 보유량이 62만 비트코인, 평균 매입가는 7만 3천 달러인데요. 이쯤 되면 비트코인 ETF보다 더 ETF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긴장감도 있습니다. 신규 고래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세 번째 이익 실현 물결이 터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자마자 이익을 고래들이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3월과 12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분배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 사토시 나카모토 시절에 고래도 등장해서 97억 달러의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된 이 물량 때문에 가격은 일시적으로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에는 역사적으로 약세였다라는 부분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간밤에도 추가적인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11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3,7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다만 7월 한 달만 돌이켜서 놓고 본다면 7월 한 달 동안 이더리움은 무려 5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월봉 기준으로는 22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간밤은 추가적인 좀 가격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1일 거래량이 유입량이 2억 달러를 넘어서다가 지금 600만 달러 아래 수준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ETF의 유입도 좀 줄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가격도 이 4,000달러를 돌파해내지 못하고 결국 3,700달러 선까지 일단 후퇴한 상황이죠. 다만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블랙락과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여전히 ETF의 유입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79만 개 이더리움을 기관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들이 사들였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 비중에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투기 자본이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더 몰리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새로운 발표를 한 것도 시장 안에 설레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무조건 분류하던 기존 입장에서 탈피해서 세이프 하버 제공을 하고 에어드랍은 증권이 아니고 또 셀프 커스터디 허용을 한다는 등 시장 친화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변화는 코인 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 거래 시스템 도입으로 슈퍼앱 형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ETF 흐름은 솔라나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한 7개 운용사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SEC와의 구체적인 문구 조율에 들어간 상황을 함께 외신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 NFT 쪽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퍼츠 펭귄의 펭고 토큰과 NFT를 결합한 ETF가 SEC의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유동성 토큰과 NFT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웹3 IP 확장의 신호탄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츠 펭귄은 지금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실제 장난감 매출이 이미 170억 달러를 넘게끔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진짜 글로벌 캐릭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 간밤에 하락은 있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강세장의 초입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가 거래량 증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무려 51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코인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여전히 60%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4.25%, 그리고 파이어 스코어는 마이너스 20점을 기록을 하면서 약간은 부정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캔들을 놓고 봤을 때는 파이어 프라이스가 일단 지난 1시간 동안 오른 종목들이 많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베팅이 더 강해 보입니다. 파이어 시그널이 90%로 숏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93%로 업보다는 다운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RSI 시그널 같은 경우도 숏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단기적으로도 보조지표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약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말을 앞두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전해지는 추가적인 관세 이슈가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또 흐름을 작용을 하게 될지 주말 사이 뉴스들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의 이슈들까지 잘 정리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더운 여름이지만 여름 나기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